내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처음으로 일하기 시작하려던 21살 때 아버지는 손으로 쓴 우리 집안의 가르침을 건네셨다. 반페이지도 되지 않는 내용이었다. 엔지니어의 단정한 글씨체로 쓴 내용은 이랬다. 랜돌프 집안의 성공 규칙 1. 시키는 일보다 최소한 10% 이상은 더해라. 두 번째, 절대로 누구에게든 모르는 일에 관해 사실처럼 이야기하지 마라. 항상 조심하면서 자신을 다스려라. 세 번째, 윗사람에게든 아랫사람에게든 항상 배려하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네 번째, 트집을 잡거나 불평하지 마라. 언제나 진지하게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자세를 유지하라. 다섯 번째, 결정을 내릴 만한 근거가 있다면 결정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섯 번째, 가능하다면 무슨 일이든 숫자로 정리하라. 일곱 번째, 마음을 열어두되 끊임없이 의심하라. 여덟 번째, 시간을 꼭 지켜라. 아버지께서 직접 써주신 그 가르침을 나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유리를 끼운 액자에 넣어서 내 욕실 거울 옆에 걸어두었다. 나는 매일 아침 칫솔질을 할 때마다 그것을 읽는다. 아이들에게도 한 장씩 복사해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일생 그 8가지 규칙을 모두 지키려고 노력해왔다. 랜돌프 집안의 규칙에는 폭넓은 충고가 담겨 있다. 뭔가 지극히 일반적이면서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 성공 규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열심히 일하라고 충고한다. 호기심 많고 예의 바르고 헌신적이었던 아버지가 평생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이상이었다. 랜돌프 집안의 규칙은 학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도 도움이 되었다.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끊임없이 시험하는 태도, 호기심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정신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자세의 바탕을 모두 그 규칙 안에서 발견했다. 언제나 진지하게 건설적으로 비판하라는 네 번째 교훈에서 인정사정 없이 솔직한 넷플릭스 문화의 씨앗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시키는 일보다 최소한 더 해라라는 1번 규칙은 피자를 먹고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넷플릭스 사무실의 모습과 직접 연결된다. 아버지는 전문가로서의 아들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하셨다. 동부에 사셨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물론 넷플릭스가 초기 투자를 받는 단계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다. 그리고 볼랜드나 인테그리티, 넷플릭스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렸다. 1999년 뉴욕에 가서 DVD 관련 기업의 여러 임원에게 강연할 때 부모님을 초청했다. 부모님은 넷플릭스가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하지만 한 번도 직접 보신 적은 없었다. 최소한 그날 밤까지는. 그날 밤 초조했던 기억이 난다. 사람들로 꽉 찬 강당과 빗줄에 앉아있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자랑스러웠던 기억도 난다. 강연이 끝난 후 나는 아버지와 함께 빈 강당에 앉아 있었다. 우리 앞에 텅 빈 무대가 있었다. 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축하해 주시면서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 머리 엑스레이 촬영해서 의사가 뭔가 이상한 것을 찾아냈다고 다음날 뉴욕 병원에서 뇌 조직 검사를 받는다고 하셨다. 숨이 막혔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최근에 좀 웃긴 행동을 하신다고 이미 이야기하셨다. 그 때문에 아버지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다. 이번에는 예감이 좋지 않았다. 나는 늘 그렇듯 농담으로 불안함을 감췄다. 아버지 머리에 구멍을 뚫어야 하나 봐요. 라고 나는 말했다. 아버지는 웃었다. 아버지도 나와 같은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2000년 3월에 뇌종양으로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뇌종양과 싸우시는 동안 나도 힘들었다. 넷플릭스는 그때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었다. 1999년과 2000년 초까지 넷플릭스는 월간 이용 서비스를 다양하게 시험하고 고객에게 추천할 영화를 찾아내는 시스템인 시내 매치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도 아버지가 치료 받으시는 동안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는 삶의 태도 그대로 병을 대하셨다. 랜돌프 집안의 규칙대로 어떤 진단을 받아도 마음을 열어두되 끊임없이 의심하셨다.
불평하지 않으셨다. 의사, 외과 전문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직원 등 병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항상 배려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셨다. 그리고 약속이나 모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뉴욕에서 일주일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애도했다. 그 다음 캘리포니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달라졌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사업가로서, 또 인간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뉴욕의 강당에서 강연하던 그날 밤 강당이 꽉 찼거나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부모님이 지켜보실 수 있어서 자부심을 느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사실 그런 이유도 있기는 했다. 하지만 내가 자부심을 느낀 더 중요한 이유는 그날 내가 전달한 메시지 때문이었다. 미디어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미디어 지형을 바꾸고 있는 회사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관한 메시지였다. 아버지는 닷컴 거품이 꺼지기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 가치 투자자였던 아버지는 과대 광고나 광란의 분위기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언제나 옳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셨더라면 좋아하셨을 것이다. 닷컴 거품이 꺼지는 것을 아버지가 보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은 모습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는 우리가 기업 공개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하셨다. 내가 아들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뉴욕에 왔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하셨다. 신규 상장으로 내가 얼마나 독벼락을 맞았고 그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듣지 못하셨다. 하지만 짐작하다시피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무대에 서서 사랑하는 일에 관해 말하는 모습을 보셨다. 문제를 해결하고 팀을 만들고 탁월한 기업 문화를 만들고 스타트업 정신을 갈고 닦은 이야기를 들으셨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셨다. 그게 제일 중요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다. 누구든 두 가지를 모두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정말 행운하다. 넷플릭스에서 일한 지 7년째 접어들었을 때 회사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내 역할도 바뀌었다. 나는 여전히 웹사이트를 운영했다. 고객을 가입시키는 방법, 고객이 낼 이용료, 고객이 영화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고객에게 DVD를 보내는 방법을 끊임없이 바꾸었다. 하지만 회사의 여러 일을 더 유능한 임원들에게 서서히 넘겼다. 가입자는 오래전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직원이 늘어나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본사를 두 번 옮겼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 일일 배송할 수 있는 방법을 결국 찾아냈다. 일일 배송으로 좋은 입소문이 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는 기업 공개를 했다. 신규 상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명성이 높아지면서 놀라운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그 분야 최고의 인재들이었다. 자기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들 혹은 다국적 기업에서 물류 관리를 했던 사람이나 인터넷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었다. 넷플릭스는 그때 동영상 대여 사업의 패권을 두고 블록버스터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쯤부터 리드가 사람들이 잘 아는 넷플릭스 탄생 이야기를 시작했다. 네, 안녕하세요. 철순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밤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방금 전 제가 읽어드린 마크 랜돌프 지음의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넷플릭스 창업 이야기를 이 책입니다. 이 저자인 마크 랜돌프는 최초 공동 창업자라고 합니다. 네, 가격은 18,000원이고요. 출판사는 댄 스토리로 나와 있습니다. 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페이지 433페이지에 시작되는 책의 맨 끝부분, 에필로그 부분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에서 1억 6천만 명이 구독하고 있다는 이 미디어 기업 넷플릭스에 대한 회고록입니다. 하지만 이 넷플릭스도 처음에는 믿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공동 창업자, 이 저자인 마크 랜돌프의 아내마저 처음 사업 구상을 들었을 때 이 책의 제목처럼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랍니다. 아주 심각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요. 공동 창립자이자 첫 번째 CEO인 마크 랜돌프가 그동안에 어디서도 말하지 않은 창업에 대한 성공 이야기를 회고록처럼 아주 자세하게 써 내려간 그런 책입니다. 네, 책은 목차는 이렇게 넷플릭스 출시 몇 개월 전 이렇게 점점 출시될 때까지의 있었던 이야기의 일부를 회고록처럼 쓴 내용을 정리해서 출간된 책입니다. 1997년 마크 랜돌프가 넷플릭스를 처음 구상할 때는 오프라인 비디오 대여점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DVD 연체료를 내면서 DVD 대여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마크 랜돌프는 단 7명으로 팀을 처음에 꾸렸다고 합니다. 기획, 마케팅, 홍보, 그다음에 코딩, 큐레이션 등 꼭 필요한 분야들의 인재들만 모아서 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주 열악한 급여에도 불구하고 스톡 옵션과 사업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기꺼이 이 저자와 함께 했다고 이 책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사업 초창기에는 그들은 미국에 출시된 모든 DVD를 확보하고 소니, 도시바 등과 제휴해서 DVD 플레이어를 구매하면 넷플릭스 무료 대여 쿠폰을 주는 판촉 활동도 벌인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는 출시 후 얼마 후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래비스 켈러닉은 새해 전날에 뉴욕에서 택시를 탔다가 $800를 날린 다음 택시비를 좀 더 싸게 내고 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창업한 게 우버라고 합니다. 넷플릭스와 관련해서 유명한 이야기는 현재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영화 아폴로 13 비디오를 늦게 반납하는 바람에 비디오 대여 업체에 연체료 $40를 내고 그리고 이 계기로 인해서 넷플릭스의 사업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넷플릭스 신화처럼 여겨지는 이 숨은 주역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하는 창업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창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뒤편에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꿈을 현실로 바꾸려면 그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책 뒤편에 보시면 누구든 꿈을 현실로 바꾸려면 그냥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뭔가를 창조하고 만들고 시험하고 팔아보라. 우리 구상이 좋은지 아닌지는 저절로 그때 알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CEO인 넷플릭스 공동 창업자이면서 현재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 책에서는 리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책에서는 매력적이고 통찰력이 넘치는 책이라고 추천사를 이렇게 써주고 있었습니다. 책의 뒷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구독자 1억 6천만 명이 갖고 있는 넷플릭스 시가총액 1,6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넷플릭스 창업자가 들려주는 아주 사실적인 스타트업의 기본 원칙, 시도해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책, 마크 랜돌프 지음, 이선주 온 김에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책 소개를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철순의 책방을 모두 마치겠고요. 본 영상도 여러분들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순의 책방이었습니다.